여기 무비 먹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문색이죠? 네, 저게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고3 교실이었습니다. 보신 대로입니다. 저 학생이 수업 도중인데 라면을 먹으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교사가 제지를 했지만요, 무시했습니다.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말고는 저런 상황인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승효님, 진짜 좀 뭐 보고도 진짜 너무 뭐 이게 사실일까 이 무슨 막 짜고 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사실 일단 라면 냄새가 교실 전체에 다 풍겼을 건데. 아니 지금 선생님 앞에서 수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와, 이게 아무리 인권 조례에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방종인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교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인권 조례에는 없어요. 저 행동을 분명히 제재를 시켰으면 아동학대로 저 부모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배고파서 먹는데 왜 교사가 그 수업하면서 아이에게 그 먹는 기본권을 제한하느냐라고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학교에서 이 학생에게 이제 어떤 학칙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데 저런 행동을 정말 교사를 무시했는 행동이잖아요. 출석 정지 10일밖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자, 일단 뭐 더는 얘기 않겠습니다. 본인도 이제 내가 이렇게 방송을 탔구나. 본인도 인지하고 있겠죠. 자, 요즘 계속 이번 주 내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사례. 네. 오늘도 귀를 쫑긋 채우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자, 백 변호사님부터 시작해보죠. 일단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한 선생님이 이제 수학 과목에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이제 단원 평가라는 걸 보는데 한 학생이 항상 잘 못 받나 봐요. 0점에서 한 20점 정도밖에 받지 못해서. 그래서 학부모 확인을 받아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학부모가 단원 평가를 없애라. 우리 애가 기가 죽는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거는 단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니까 필요한 겁니다라고 했더니 한 달 동안 학교에 애를 안 보내면서 담임 교체를 요구합니다. 그 교사에게 밤낮으로 전화하고 해당 교사는 결국 의원 면직이 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수업 시간마다 이제 과제 늦게 하고 산만하게 있어서 숙제하고 가라고 했더니 학부모가 연락 와서 다른 애들 다 있는데 남으라고 해서 아이 자존심이 다쳤다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또 세 번째는 체육 시간에 10개지 종류의 다양한 줄넘기 넘는 방법을 외우는 과제를 내줬는데 딱 한 아이만 빼고 다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재시험 보기 전날 학부모한테 연락이 와서 왜 우리 아이만 남아서 재시험을 치러야 하냐. 우리 아이가 줄넘기 못하는 거 알았으면 진작에 부모에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심지어 알람장에 2주 전부터 이 상황을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직접 아이가 줄넘기 못하는 걸 전화를 해야지 왜 알림장에만 알리느냐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참 충격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7시 40분에 이제 등교할 무렵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아이 가방 이렇게 무겁냐, 키 안 큰다, 책임질 거냐 소리 지르는 부모도 있다고 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부모인데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합니다. 등교할 때 우리 아이 변 상태가 좀 안 좋다, 좀 봐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 기분이 좀 안 좋다, 우리 아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봐줘야 됩니다. 어떤 수업에 참여할지 말지 이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계속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밤 9시에 담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애 척추 천망증 판정받았으니까 내일부터 틈틈이 스트레칭 좀 시켜달라라고 당부한 그런 학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현직 교사분들이 사건 반장 제보 메일로 보내주신 내용도 있어요. 네, 일단 짧고 굵은 사례들입니다. 교사들이 통 웃질 않아요. 복도 지나갈 때마다 미소 좀 지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학예회 일정 공지했더니 왜 하필 오늘 하죠? 할로윈 데이에 맞춰서 하셨어야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집 도둑이 들어서 우리 애 학교 못 보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뚝 끊어버린 사례도 있었고요. 내가 정치인들 많이 한다. 방송국 섭외 중이다. 당신 꼭 옷 벗기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애가 책을 잃어버렸대요. 수업 시간마다 그거 좀 복사해서 좀 애 좀 챙겨주세요. 우리 애가 선생님 눈빛이 마음에 안 든대요. 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계신대요. 우리 애가 빈속으로 학교 갔어요. 우리 애 과일 좀 깎아서 계속 좀 챙겨주세요. 예? 자, 2006년 일본 도쿄에서 23살의 여성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답니다.
그 일본 교사도 학부모들의 갑질에 시달렸다고 해요. 자, 이 사건 이후 일본에서는요, 교사가 깊이 직종이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사 부족 상태에 허덕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몬스터 페어런츠, 괴물 부모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답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넉 달 동안 한 학부모에게 30통이 넘는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는 담임을 맡은 학생의 친오빠 문제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손가락 욕이라고 쌍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욕을 했는지 알아내지 못하자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 물어봐야지. 이 첫 번째니까 그냥 홍기로 넘어가지. 두 번째면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교사 B씨는 얼마 전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반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이제 왜 그때 우리를 혼냈냐가 된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른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내줘 법원에서 불처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B씨를 징계했습니다. 무죄라는 거지만 어쨌든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 서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뭔가 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많이 위축을 받고 공황 증상이 온 것 같다. 현장에서 만나본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도 교육부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